대표 예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지요 라고 되어 있네요.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 자,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문장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이걸 P, 요걸 Q라고 이렇게 따로 한번 조건을 얘기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명제의 참거짓은 항상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설명한다 라고 했었죠. 해서 이 P라는 집합을 자 3의 양의 배수니까요 누가 되는 겁니까? 3, 6, 9, 12 점점점 하고 요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Q의 진리집합 너는 뭐가 되는 겁니까? 6, 12, 18, 24 점점점 자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누가 누구에게 속하는 꼴이 되는 겁니까? 얘네들 Q가 P의 부분 집합이라고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아쉽게도 지금 얘네들 P이면 Q다라는 요 형태의 명제가 참이려면 그쵸? 얘네들 P가 Q의 요렇게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죠? 가끔씩 이 방향을 혼동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요거 방향은요 얘네들 마치 삼지창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좀 어거지지만 그래도 안 까먹을 수 있으면 어딥니까? 그죠? 그래서 삼지창 모양으로 만드는 방향의 포함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포함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뭡니까? 거짓이다. 요렇게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마찬가지로요. 이런 조건이면 이거다. 자, P면 Q다 라고 봤어요. 그러면 P가 누가 되는 겁니까? 요거까지가 P 그리고 여기가 Q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P의 원소는 누구입니까? 요 방정식의 해이니까 누구예요?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x-1, x-2는 0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1과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이건 그냥 바로 적어버리죠. 1과 2라고 요렇게 P의 진리집합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두 번째 나오는 조건을 Q라고 하면 너희들 진리집합은 당연히 그냥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1과 2는 주어진 Q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P가 요렇게 Q의 부분집합인 거죠. 오케이, 성립이 되므로 너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자, x, y가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다. 자,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x와 y 둘 다 무리수라는 조건인 거고 x 플러스 y는 무리수라고 되어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네들 x와 y가 동시에 무리수이지만 만약에 x 플러스 y가 무리수가 아니게 되면 즉 이런 거를 우리가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예시라고 해서 반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명제는요 반례를 제시하게 됐을 때는 그냥 바로 게임 오버예요. 즉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 x는 무리수, y도 무리수 하지만 x 플러스 y는 뭐가 됐습니까? 오케이, 0이다. 주어진 명제를 벗어나는 예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절대로 참이 될 수 없다 하고 반례 하나만 얘기하셔도요 얘네들 얘기가 끝나는 거죠. 왜? 이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례를 통하여 3번이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요. 자, 요렇게 조건 PQ의 진리집합 PQ가 요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명제 not P이면 Q이다.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좀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만약에 이게 참이라고 여러분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참이면 당연히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Q는 당연히 이렇게 대문자 Q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포함관계는 요렇게 성립이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거짓임을 보여달라는 얘기는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그 친구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어떤 집합이 Q의 부분집합으로 들어있지 않대요. 그 얘기는 Q에 없대요. 맞습니까? 하지만 이 안에는 들어있어요. 자, 이 안에는 들어있는데 여기엔 없는 걸 얘기하라는 뜻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겁니까? 오케이. 차집합이죠. 차집합. P의 여집합에서 요렇게 Q를 뺐을 때 남는 원소가 바로 여기엔 들어있는데 여기엔 들어있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연산해주면요. 자, P의 여집합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죠. 그죠? 4, 5, 8, 6, 10 요렇게 5개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4, 5, 6, 8, 10 얘네들인데, 자, Q를 뺍시다. 그럼 누굽니까? Q는 1, 4, 5, 7, 8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공통 원소들 제껴주고요. 나머지 싹 다 버려주면 누가 남아요? 바로 6, 10 이렇게 2개의 원소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요 영역이 바로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는 원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요렇게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얘기할 때 차집합을 이용해서 요렇게 우리가 원소가 있다 없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얘네들 명제 나피이면 Q다라는 것이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일단 자, 요 명제가 참이면 그들의 진리집합, 즉 나피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 Q의 진리집합 Q라고 되면 항상 요렇게 속하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모양에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다른 거를 찾아봐 라는 건데, 자, 당연히 우리 이거 갖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눈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리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집합이 부분집합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면요, 가끔씩 이 P집합을 어떻게 그리지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자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Q 안에 그냥 요렇게 누가 있겠다. 아, P의 여집합이 있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들 P의 여집합의 여집합, 즉 밖에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여기 자, 여기서부터 쭉 해서 지금 이 색칠하는, 이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요 영역이 싹 다 누구다 이거예요? 싹 다 P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요 빨간색 영역이 전부 다 P집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여집합 자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죠. 1번입니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아니죠, 그죠? 요렇게 바깥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락. 그 다음 2번. Q는 P의 부분집합이다.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P하고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자, 얘네들 교집합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Q이면서 동시에 P일 수 있는 거 바로 여기죠. 여기 도너츠 부분 여기가 있기 때문에 교집합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P하고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아, 자, 어떤가요? 분명히 아까 빨간색 요 P라는 집합과 Q를 우리가 요렇게 더해주면 전체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4번은 요렇게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번은 딱 봐도 맞질 않고요. 자, 다음 문제. 자, 두 조건 P, Q 요렇게 주어졌을 때 명제 P이면 Q다. 이것이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당연히 요 두 개의 명제의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에 대해서 요런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건 그 각각의 진리집합 PQ가 그렇죠.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P집합은 원소를 똑같이 이 조건을 요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Q라는 I는 누구를 원소로 갖는 겁니까?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P가 요렇게 Q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게끔만 설정해 주시면 이 명제는 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그럼 부등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등장? 수직선 등장. 자, 해서 요렇게 일단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자, 마이너스 2라는 숫자, 그리고 요 4라는 숫자, 요 두 개는 확실하네요. 그죠? 자, 한번 이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볼게요. 그럼 P가 요렇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되는 이 그림이 Q가 얘보다 더 바깥에 이렇게 너희들을 품고 있어야 되는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a, 여기가 4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첫 번째,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a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2a는 일단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도 됩니다. 그죠? 하지만 자, 정확하게 등호가 성립할 때 이거 조건이 만족이 되나요? 따져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 Q라고 하는 집합에서는 마이너스 2A라는 포인트를 원소로 가져요. 근데 P는 같지 않죠? 그래서 같아도 여전히 P가 Q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호를 이렇게 살짝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A 플러스 1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보다 어떻게 됩니까? 그쵸?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계산해주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슉 넘겨주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A란 친구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 될 수 있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조건에 대해서요. 납피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해달래네요. 그럼 각각 얘네들의 진리집합이 포함관계가 요렇게, 그죠? 그래서 P의 여집합이 Q에 요렇게 부분집합이 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각각의 우리가 P와 Q의 집합을 좀 한번 써보죠. 자, 그냥 그대로 요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집합, 너는 누굽니까? 아, 이거 하나 선생님 빼먹군요. 그죠? 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Q라는 집합의 원소는 A-1보다 크고 A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 당연히 부등식을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수직선 등장 안 시킬 수 없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를 더 얘기해 줘야 되는 게 P집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P의 여집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을 먼저 다시 써놓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닌 애들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부정합시다. 두 개가 또 함께 되어 있는 말의 부정입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자, 또는 이 부정되면 뭐라고 되볼게요? 그죠? 그리고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너는 X는 3보다 오케이, 작다.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숑 하고 우리가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럼 합쳐지면, 자, 다시 적을게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3보다는 작아요. 라고 요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 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자, P의 여집합부터 그림을 좀 그리면, 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단 작아. 이게 P의 여집합. 근데 Q는 당연히 너희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요렇게, 요거는 포함하지 않네요. 요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 포인트가 A-1,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6 요렇게 되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당연히 얘네들 A-1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실제로 a-1이 마이너스 3, 즉 등호가 성립이 됐을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 3을 마이너스 3을 여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등호가 됐을 때는 포함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작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너가 3하고는 반드시 커야 되는데, 자, 이 친구는 지금 Q 자체가 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등호가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등호 포함. 그러면, 자, A는, 자, 계산하면, 누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그리고 쇽 넘어가면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라고, 요렇게 A 값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요. 자,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네요. 이때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참인 명제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인 명제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2X-1은 5보다 작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요 x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체 집합이 이겁니다. 그죠? 근데 요걸 만족하는 이 진리 집합이 만약에 전체 집합이 된다면 참, 만약 전체 집합이 될 수 없다면 거짓. 즉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없다면 거짓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자, 이 부등식을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너 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쇽 마이너스 1 이항시켜서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3보다 작다죠. 그쵸? 그런데 봤더니 전부 다 3보다 작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원소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므로 기억은 뭐다? 참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절대값 x는 2보다 크다라는 건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케이, x는 2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요 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x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 건 성립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이므로 참이다. 근데 모든 x가 이걸 성립하질 못하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거짓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x가 있나요? 아쉽게도 만족하는 x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것도 이 친구를 만족할 순 없다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명제를 그렇죠,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자,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x 플러스 2보다 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단 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x제곱은 x 플러스 2보다 크다. 한 변으로 싹 다 이항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므로요, 인수분해가 요렇게 이쁘게 되어지네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기억나시나요? 큰 거보다 크고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요. 요게 바로 요 식에 대한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죠.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있는가 봤더니 와, 마이너스 2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거라도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만족이 되어지는 거라면, 즉 공집합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떤 에 대한 조건에 참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줄 수 있었죠. 그래서 3번 디귿이네요. 디귿 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 리을, 자,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x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우리가 x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집합을 뭐 써보기도 하기보다는 실제로 전부 다 한번 이거를 얘기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가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이 됩니다. 이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죠? 분명히 x를 넣었을 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여긴 양수인데 여기 x니까 이거 음수가 돼버렸어요. 그쵸?
0, 1, 2는 이 친구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지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같은 음수는 이 식을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오케이. 그러므로 이 명제는 뭐구나? 그냥 거짓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판별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